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노후는 몸과 마음이 쇠퇴하고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고립에 처하고 의미와 가치를 잃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위한 7가지 원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이 듦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노인은 자신의 나이 듦을 쇠퇴의 과정으로 보고 사라져가는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이며 역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독일의 석학 발테스 부부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노년의 적응 전략을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시기 쉽게 말해보자면, 노인은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일에 자신의 자원을 집중해 성공적인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행이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진 노인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목표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영상통화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출이 어렵다는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친구와 교류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구독자분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운동을 좋아하는 노인이 근력이 약해져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운동의 종류나 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력 감소라는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운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적정화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노후 생활에서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활동은 노년의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경험과 성취감을 주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다고 슈퍼노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무작정 수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힘에 닿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나 종교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노후 생활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학교나 도서관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거나 환경보호나 재난구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면 곤란합니다. 전 세계에는 유명한 5대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5대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끈끈한 사회적 관계와 늙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교류하고 지내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활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우리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주고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과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알코올과 담배를 줄이고 충분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 차원의 의료 검진을 받으세요. 뭐니 해도 건강이지요. 경제력이 충분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게 되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 한들 건강이 안 좋아서 삶이 괴롭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건강한 노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이 노후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음악, 미술,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가입해서 활동하세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림이나 도자기를 만드십시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이나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찾을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갖게 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60대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경험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노후에는 자유로운 시간과 자금이 많아지므로 꿈꿔왔던 여행을 계획하고 즐기세요. 국내외에 관심 있는 장소나 명소를 방문하고 현지의 음식이나 예술을 감상하고 역사나 전통을 공부해보세요. 여행은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지만 노년 생활에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도 아주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 서로의 애정과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바닷가나 강변에서 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행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적 자극을 받으세요. 책 읽기, 강연 참석, 인터넷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세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구는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지적 활동은 도전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인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노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책 읽기는 다양한 세계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읽거나 난해한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책이나 간단하고 솔직담백한 글쓰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장르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거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추천하는 책을 찾아서 읽거나 독서 모임이나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자신의 일상이나 추억을 일기나 에세이로 쓰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나 경험을 칼럼이나 강연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행복을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왕성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로 고민이 많은 노인은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숨겨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 행로가 극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이나 기회로 보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실패나 재앙으로 봅니다. 가급적 웃으면서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신 건강에도 바람직하고 인생 행복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한층 여유가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주변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자연과의 교감은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숲을 산책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세요. 이런 활동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킵니다. 신체적으로는 자연의 맑은 공기와 햇빛을 흡수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감상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에 순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실내에서 가꾸는 식물이나 정원 가꾸기 등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식물들을 가꾸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길을 걸으면서 숲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향에 젖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삼림욕이라고 하는데, 삼림욕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은 큰 돈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쇠퇴와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의 시기입니다.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의 비결입니다. 법륜 스님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늙음의 특징에 맞지 않게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살려고 하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을 부럽게 생각하고 늙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나이 들므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과 만나기 어렵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전화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자신의 관심 분야나 장르에 맞는 책이나 강연을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삶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7가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에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노후는 몸과 마음이 쇠퇴하고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고립에 처하고 의미와 가치를 잃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위한 7가지 원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이 듦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노인은 자신의 나이 듦을 쇠퇴의 과정으로 보고 사라져가는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이며 역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독일의 석학 발테스 부부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노년의 적응 전략을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시기 쉽게 말해보자면 노인은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일에 자신의 자원을 집중해 성공적인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행이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진 노인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목표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영상통화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출이 어렵다는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친구와 교류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구독자분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운동을 좋아하는 노인이 근력이 약해져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운동의 종류나 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력 감소라는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운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적정화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노후 생활에서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활동은 노년의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경험과 성취감을 주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다고 슈퍼노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무작정 수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힘에 닿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나 종교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노후 생활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학교나 도서관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거나 환경보호나 재난구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면 곤란합니다. 전 세계에는 유명한 5대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5대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끈끈한 사회적 관계와 늙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교류하고 지내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활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우리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주고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과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알코올과 담배를 줄이고 충분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 차원의 의료 검진을 받으세요. 뭐니 해도 건강이지요. 경제력이 충분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게 되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 한들 건강이 안 좋아서 삶이 괴롭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건강한 노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이 노후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음악, 미술,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가입해서 활동하세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림이나 도자기를 만드십시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이나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찾을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갖게 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60대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경험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노후에는 자유로운 시간과 자금이 많아지므로 꿈꿔왔던 여행을 계획하고 즐기세요. 국내외에 관심 있는 장소나 명소를 방문하고 현지의 음식이나 예술을 감상하고 역사나 전통을 공부해보세요. 여행은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지만 노년 생활에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도 아주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 서로의 애정과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바닷가나 강변에서 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행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적 자극을 받으세요. 책 읽기, 강연 참석, 인터넷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세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구는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지적 활동은 도전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인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노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책 읽기는 다양한 세계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읽거나 난해한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책이나 간단하고 솔직담백한 글쓰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장르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거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추천하는 책을 찾아서 읽거나 독서 모임이나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자신의 일상이나 추억을 일기나 에세이로 쓰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나 경험을 칼럼이나 강연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행복을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왕성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로 고민이 많은 노인은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숨겨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 행로가 극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이나 기회로 보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실패나 재앙으로 봅니다. 가급적 웃으면서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신 건강에도 바람직하고 인생 행복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한층 여유가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주변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자연과의 교감은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숲을 산책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세요. 이런 활동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킵니다. 신체적으로는 자연의 맑은 공기와 햇빛을 흡수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감상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에 순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실내에서 가꾸는 식물이나 정원 가꾸기 등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식물들을 가꾸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길을 걸으면서 숲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향에 젖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삼림욕이라고 하는데 삼림욕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은 큰 돈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쇠퇴와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의 시기입니다.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의 비결입니다. 법륜 스님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늙음의 특징에 맞지 않게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살려고 하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을 부럽게 생각하고 늙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나이 들므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과 만나기 어렵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전화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자신의 관심 분야나 장르에 맞는 책이나 강연을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삶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7가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에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